자,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깜부름해준 한국의 로보틱스와 로보틱스 AI 회사들. 엔비디아랑 한국 로보틱스는 어떻게 깜부름했고 있나? 이게 저번에 GTC 2024년인가 그랬어요. 약간의 퀴즈. 이거 뭘까요? 이거는 딱 봐도 유니트리 같죠? 저 하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같고. 이거 옛날 아틀라스 9 모델이죠. 이거는 GR1인가 푸리의 푸리에? 로보틱스의 GR1이었던 것 같아요. 앱트로닉의 아폴로, 로보테라 중국 회사죠. 사실 여기는 이 핸드가 더 유명해요. 맥스 모셔가지고 얘기했던 엑스핸드 있잖아요. 그게 로봇 에라입니다. 이거 로보테라가 아니고 로봇 에라. 아지봇. 지금 그거 아직 하고 있나? 아지봇? 실제 생산 라인에서 생산 라인. 아 진짜? 인터레스팅. 그리고 뉴라 로보틱스, 그리고 후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그리고 생츄어리 AI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고, 자 올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언제 다 봐.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한국 회사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네시스, 현대 이렇게 두 개 다 있더라고요. 아이오닉 5다. 알죠? 아이오닉 5. 알죠? 아이오닉 5 근데 왜 물어봐요 갑자기? 아니 그거 요즘에 아이오닉 5가 뭐 존댓만에 또 이상한 밈 모른다고 저한테 꼽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딱 들켰네. 아니 맨날 이러세요. 거제야오 몰랐다고 저번에 엄청 꼽주더니 내가 그래서 그날 밤마다 공부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자회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네. 할리데이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LG. 이거 네. 뭐야, 이거 클로이였나요? 위 로보틱스, 이거 우리 한국 기업이죠. 참고로 리얼월드에서 많이 쓰는 이제 하드웨어 폼팩터입니다. 지구상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벌써 한국 회사가 한 4-5개 있었나요 여기서? 이 엔비디아랑 한국 로보틱스는 어떻게 깜부를 맺고 있나? 일단은 근데 그거 앞서서 일단 엔비디아에서 이거 레퍼런스 휴머노이드를 또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엔비디아가 먼저 그래도 레퍼런스 휴머노이드라는 걸 내보냈어요. 이미 휴머노이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연구를 위해서 그래도 레퍼런스 포맷 하나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아이작 시뮬레이터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N1 같은 모델들을 쓰고 있고, 이것도 엔비디아 거죠. 코스모스 같은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휴머노이드는 레퍼런스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되게 잘하는 게 레퍼런스 플랫폼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하는 거죠. 유구한 전통의 GTX도 레퍼런스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파운더스 에디션 이런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딱 표준 일단 기준을 하나 딱 잡아놓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작 랩, 시뮬레이션 환경, 데이터 만드는 거, 뭐 텔레업 같은 거, 아이작 텔레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벨루에이션 할 때 아이작 랩 아레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할 때는 로스도 아이작 로스가 있네. 뭐 아무튼 이런 전 과정을 어떤 플랫폼화 하려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저거 직접 해봤거든요. 아이작 심에서 비전 프로로 저 유니트리 나름 저게 아이작 심에서는 기존의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기본 하드웨어니까 그걸로 이렇게 바로 해볼 수 있거든요. 코드 다 준비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떠먹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접 해본다는 게 바로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 플랫폼들 이렇게 많은 로보틱스 회사들이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이작 그루트 레퍼런스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핸드가 샤파 핸드예요. 네, 그 비싸다는 샬파핸드.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 로봇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물론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이걸 레퍼런스로 쓰자. 그래서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잘하는 것처럼 하드웨어 표준을 좀 깔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드웨어가 유니트리 H2 플러스라는 이제 그 중국 휴머노이드 폼팩터랑 이 샤파 핸드 요거랑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거에 제스템 또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다 합하면은 일단은 유니트리가 뭐 10만 달러라고 하고, 샤파가 이게 5만 달러예요. 개당 5만 달러니까 얘도 양손하면 10만 달러죠. 그래서 대충 이제 20만 몇 달러겠죠. 그래서 한 3억. 휴머노이드 하나 200K.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형을 떠나서 자, 저 정도면 엄청 고급 인력 한 명의 인건비잖아요. 미국 기준으로도 200K가 넘는 연봉이면 저 로봇이 1년 동안 일하면 내구성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풀타임 굴려서 1년이다. 사람이 더 싸다. 연구용이겠죠.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스탠포드, ETH 그리고 UC 샌디에고 이런 데서 연구기관들에서 채택을 했고, 이걸 하반기에 유니티 통해서 레퍼런스 하드웨어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너무 비쌉니다. 이걸 레퍼런스를 하다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약간 제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엔비디아가 옛날부터 하던 거죠.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다 같이 뭔가를 하자.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유니트리가 일단 중국 거잖아요. 결국은 싸서 그런 걸까 이거는? 진짜 이미 많이 팔린 거는 사실 유니트리가 압도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생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진 회사가 유니트리 말고
지금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문제는 왜 샬파를 꼈을까? 샬파가 양산이 되나? 양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샬파 핸드가 되게 좋아서 음. 이걸 이용한 데모들이 계속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핸드가 되게 좋긴 하다. 핸드는 아마도 양산되는 게 진짜 한 개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엔비디아 표준에 올라타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아이작 텔레업, 아이작 랩, 아이작 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플랫폼이니까. 실제로 제가 무조코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시뮬레이터고 아이작 심, 아이작 랩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코의 장점은 일단 재현성이 좋아서 학습 안정성, 뭐 강화학습 이럴 때 되게 좋대요. 근데 좀 비주얼리는 조금 안 예쁜 거지. 이 아이작 심, 아이작 랩은 좀 더 리얼리스틱한 어떤 렌더링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무조코가 음. 학습 안정성이 좋아서 재현이 좋다. 강화 학습에 대해서 음. 하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로코모션이나 비전 신호가 없는 모델에 대해서 한정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통은 거기서 강화학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는 비전 신호도 받아서 그걸 인풋으로 하는 모델을 강화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리얼리스틱한 렌더링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은 그게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찰흙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사실은 시뮬레이션에 두 종류가 있는데 비전 시뮬레이션이랑 물리 시뮬레이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무조코가 물리 시뮬레이션이 좋고 아이작 심 쪽이 그 비주얼 시뮬레이션이 좀 좋은 편이다. 무조코는 블렌더나 기타 렌더링 쪽 물리 엔진이랑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시뮬레이터 만들어지긴 하죠. 네, 댓글 있는데 아시는 분이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엔비디아 표준에 많이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에셋 같은 것도 아이작 심, 아이작 랩에서 많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윌이라는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에 엔달라이트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시뮬레이션 심레디 에셋들을 이 플랫폼 위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야 되잖아요. 뭘 타요? 이 코인을 엔비디아 갑자기? 코인 타야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리얼월드도 네. 이걸 탄다. 아무튼 여기서 저희도 덱스벤치라고 해서 아이작 랩 아레나라는 환경에서 그 벤치마크 시뮬레이션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가쁜 자기 자랑.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맥락이에요. 이 위로보틱스도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해요. 알렉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고요. 위로보틱스도 거기 이 젠슨 황의 그 슬라이드. 휴머노이드 군단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리캠 영상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요 알렉스가 완전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게 알렉스예요. 알렉스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오, 주인공. 이거 완전 주인공이야. 근데 걔가 특이한 게 사실 네. 원래 알렉스가 아직 AMR이 없거든요. 근데 저 AMR 버전으로 들어갔어 저게. 근데 이미 개발 예정 중이긴 해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의 알렉스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다. 그다음에 디든 로보틱스도 이제 엔비디아와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네, 영상에 저 자석발 로봇. 이게 조선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접 쪽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도 하신다고 합니다. 디든 로보틱스가 이 창업주분들이 그 되게 유명한 랩 출시분들이에요. DRCD 우리 DRCD 랩에서 만든 이 데모들 많이 봤잖아요. 네.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문워크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잔디장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랩에서 스피노프로 창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의 자회사예요. 오준호 교수님이 이쪽에 창업을 하셨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삼성에서 인수를 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저희 우리나라 국뽕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줬었거든요. 이런 거 했는데 중간부터는 이제 좀 로봇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태스크 보면은 이 세탁기에다가 호스를 끼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쉘로우 파이라는 이 삼성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태스크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저 RBY1 맞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 리서치의 데모 같은 걸로 여기 국뽕 영상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데모가 이 권정현 부사장님 그리고 거기서 연구했던 쉘로우 파이 웍인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이름부터 벌써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거 삼성 리서치 논문이고요. 네, 어쨌든 하드웨어가 RBY1이네요. 그리고 요 핸드가 X 핸드예요. 근데 이걸 휴머노이드라고 불러도 되나? 갑자기? 아니, 바퀴 달려 있으니까. 근데 핸들을 바꿔 꼈으니까 그리퍼에 바퀴 달려 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아무튼 여기는 X 핸들을 꼈군요. 오늘은 휴머노이드라 쳐주죠.
그래서 이 쉘로파이 논문 제가 공유를 한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존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을 최대한 압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량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쓴 거예요. 이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 스텝 디스틸레이션을 같이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삼성 디벨로퍼의 키노트네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영상에 나온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영상에 나온 그 세탁기 호스 꼽는 그게 그게 이거죠. VLA, Applying VLA to Dexterous Task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쉘로파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 VLA일 거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반응도 빠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막 열심히 경량화 깎은 거죠. 어쨌든 요런 걸 해가지고 이 쉘로파이가 그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서 말한 VLA가 아마도 쉘로파인 것 같다. 왜냐면 네. 똑같은 데모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성능 같은 것도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왔던 거랑 쉘로파이 논문에서 나온 그 숫자가 비슷비슷하더라고. 아. 이거 봐봐요. 트래시 소팅, 워터홀스 인서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서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현대차로 가신다고 네. 뉴스가 났어요. 삼성이 키운 로봇 AI 수장 권정현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파격 승진 반년 만에 현대차 행. 근데 반년 만에 현대차로 넘어간다라는 네. 뉴스가 있고 이게 네. 기사가 삭제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성과급 때문인가? 왜냐면 이번에 네. 또 삼성 성과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막 저기 DS는 6억이고 DX는 막 600만 원이다. 막 이렇게 네. 좀 지금 갈등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SR 삼성 리서치는 네. DX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사업 지원 TF였는데 사업 지원 실로 올라간 걸로 알아요. 이제 실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좀 경영 관리를 하셨나 봐요. 네, 안에 이제 연구직 네. 분들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같다. 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권정현 부사장님이 이제 그 발표했던 이제 그 페이퍼가 아마도 쉘로파인 것 같고 그 쉘로파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도 사실 전에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왜냐면 이 논문이 그 아이오스라는 학회에 이제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그래서 이 저자분도 이제 링크드인 포스트를 올리셨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도 이제 삼성을 얼마 전에 나오셨더라고요. 포리투 탓으로 이동을 했다. 네, X삼성 포리투닷 전보성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네, 님께서 SR에서 포리투닷 갔는데 포리투닷은 또 현대가 인수한 회사잖아요.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포지션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현대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관심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원래 주제는 엔비디아랑 깜부 맺은 이제 로보틱스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 또 보면은 이제 이 아틀라스가 열심히 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삼성이 또 얽혀 있어.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주식을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닌 걸로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프닝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래도 이 상장을 하고 싶으면은 가치를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 예, 밸류에이션 네. 때문에 약간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B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우리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할 때 마케팅을 너무 잘하더라고. 이 그쵸. 아틀라스로 라보나킥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라보다킥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할 수는 있어요. 골은 자신이 없어. 근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션 캡처를 딴 다음에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아틀라스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네. 계속 강학습을 하는 걸로. 그러네. 보여요. 아니 저 라보나킥의 모션이 아까 사람이 하는 것도 봤는데 저는 라보나킥 저렇게 안 하거든요. 저 디딤발을 저렇게 점프하지 않아요. 라보나킥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모캡 시연자가 지금 잘못한 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디딤발을 점프를 해서 디딤발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저게 발이 저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선수들 아마 축구 선수들 실전에서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점프 안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드리블 하다가 팍 차야 되고 이러니까. 라자랄이네.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이것도 그 베이스로는 일단 모캡을 따고 하더라. 근데 이제 약간 거시기 한 게 무조코예요. 여기 잠깐만 분명히 약간 네. 아이작 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정작 라보나킥은 그러더라고. 근데 또 여기가 이탈 중이에요. 일단 CEO가 사임을 했고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지금 사임을 하셨고 뭐 VP도 이제 사임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익화 압박을 좀 받으니까 영구적인 환경을 지향했던 문화에서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장 경로죠 사실. 연구자는 사실 연구에 맞는 회사가 있고
또 회사라는 게 연구를 통해서 결국엔 상업화를 하게 되면 상업화 과정에 또 맞는 인재가 있고 현차 박민우 사장님이 이번에 엔비디아 시절 인턴으로 눈여겨봤던 분들을 많이 끌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현차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새로 오시죠. 그때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보통 이제 리더급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면 축구팀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 바뀌면 코치진이 같이 바뀌거든요. 사단을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왜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네, 비슷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홀리데이 로보틱스가 또 수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젠슨 형이 워킹을 해서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홀리데이 로보틱스 이제 프라이데이도 같이 캡처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 핸드에 대해서 또 최근에 올리신 게 있어요. 홀리데이 로보틱스의 핸드. 네, 뭔가 움직임이 엄청 꼼지락꼼지락. 네 부드럽네요. 이게 잘 보시면은 여기가 호스가 있어요. 호스가 있네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설계다. 이게 공기압이나 수압이나 아마 공기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플루이드 방식으로 지금 유압 알려져 있거든요. 일단은 20자유도 500g. 가볍네요. 야, 손 이거 자체가. 저번에 맥스 모시고 얘기했던 우지가 한 700g이었나요? 네, 샬파가 2kg. 무거웠죠. 그러니까 모터를 여기다 박으면 무거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모터가 여기 없고 수압인지 공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빼니까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린트로 찍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3D 프린터?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산값도 쌀 수도 있다. 물론 뭐 텍타일 센싱이나 이런 게 비싸긴 하겠지만 뽑은 3D 프린터를 뽑았다고 하면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싼 거죠. 그리고 홀리데이는 시뮬레이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GTC 타이베이에서 보여준 한국 회사들 어떤 연관 관계도를 한번 오늘은 공유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이런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있고 굉장히 미디어가 많다. 이런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고 기습 질문. 그런 거 하지 마. 예, 가상입니다. 저 오늘 소개한 회사들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 제일 좋은 회사? 유망한 회사. 리얼월드지. 리얼월드 빼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다 뛰어난 회사죠. 다 잘 돼야 되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진짜 더 뛰어난 회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회사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뭐 주목할 만하다. 오늘 소개한 회사들 중에. 일단 위로보틱스는 이제 일단 휴머노이드 어퍼바디 너무 잘 만들죠. 손, 정교한 손. 손을 엄청 잘 만드는 네. 회사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AMR까지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네. 우리가 움직이는 알렉스도 이제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위로보틱스의 장점인 것 같고 홀리데이 로보틱스는 이제 시뮬레이션부터 풀스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그 창업자분이 이미 한번 엑시트를 하시고 창업 엑시트를 하시고 한 번 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회사를 어떻게 키우실지도 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홀리데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사실 상장이 되어 있어. 삼성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양산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JB는 어디가 제일 잘 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휴머노이드 업체가 제일 잘하려면 뭘 잘해야 제일 잘할 수 있지? 생긴 게 휴먼과 멀수록 좋다. 또 그 소리야. 휴먼이 베스트 폼팩터가 아닐 거다. 따라가는 게 꼭 좋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건 너무 좋지 않을까? 반골 기질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나는 수 사람이랑 닮으면 싫어 이거잖아. 아니죠. 싫어가 아니라 이제 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네, 가성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선 충분히 잘 쓸 수 있지만 진짜 산업계에 나가서 결국 빠르게 디플로이 되고 진짜로 가치를 만들고 팔리고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오늘 소개한 것들 중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이지 않을까? 게다가 자본도 이미 많고 상장도 했고 뭐 양산에 가깝고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 오늘 로봇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AARR이라는 게 진짜 뭐예요 저게? 저게 롤 하시는 분들은 평타 궁궁궁일 수도 있어요. 평평 궁궁궁 드립에 제가 진짜 어제 그제 엄청 놀랐잖아요. 진짜 해봤던 팟캐스트 중에 가장 텐션 좋아가지고 그 개그 그 입담 PMPO가 되기 위한 엄청난 자질이라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그 능력치를 키워야겠다. 이게 이제 방송 그거 편집하는 거 만드시잖아요. 그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서 약간 개그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 모니터링도 해주는 거야. 점수 개그 점수. 지금 텐션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그를 치세요. 근데 그게 뭐 치고 싶다고 쳐집니까? 개그 쳐보세요. 안 되는. 근데 배운 게 있어요. 그냥 일단 호탕하게 웃으면 돼요. 기세로. 기세로. 자 웃으면 이제
힘드네. 오케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